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7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지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민주당을 둘러싸고 핵심 쟁점은요.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재명 책임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반이재명계는 대개 친문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공방이 오갔고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민주당 그 당원들 또는 민주당의 관심사는 다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출근을 했죠. 이 문제를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마 여러 언론 매체 등에 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친문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누군가가 이렇게 테러 행위를 했죠. 도배로 침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영표 의원을 공격하는 내용의 그 문구 같은 거를 거기 써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굉장히 심각한 쟁점이 돼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정말 모두가 한마디씩, 친문의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한마디씩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 7인의 김남국 의원 등등은 또 방어에 나서고, 그리고 조홍천 의원 신이재명계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비대위원이 있는데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지금 타이타닉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장을 누구로 선출하느냐. 선장을 뽑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민주당이 타이타닉호에 비유할 수가 있나요? 민주당이 그러면 침몰해서 그냥 난파선으로 당원들이 다 사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국회 제1당입니다. 제1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민주당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타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자,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렇게 물습니다. 이제 조홍천 의원이 빨리 구멍난 배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구멍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곳곳이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재명 책임론 공방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어느 한쪽은 책임이 있고 어느 한쪽은 책임 없다고 그렇게 국민들께서 보실까? 이렇게 해서 마치 본인이 친명계와 반명계의 중간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조홍천 의원은 요즘에 신이재명계로 언론에서 분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럼 친명계의 책임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캠페인 기간 동안에 실책이 많았다. 대선 패배 후 비대위 인선한다든가 특히 검수완 박법 강행 그걸로 완전히 질려버린 것 아니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차출하고 또 이재명 후보 자신이 개항으로 가고 또 김포공항 이전 공약 내걸고 이런 것 등등으로 실책을 남발했다. 이것도 지선 패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친명계도 역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행자가 당대표로 출마할 것 같으냐 얘기하니까 조홍천 의원이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항으로 간 것 자체가 그걸 전제하고 나선 거겠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조홍천 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친이재명계라고 하는 상당수의 의원, 예를 들어서 친문 중에서 맨 처음 현역 의원 중으로는 맨 처음 이재명 캠프에 경선 캠프에 갔다는 민형배 의원, 우의장 탈당의 당사자죠. 그 민형배 의원은 아예 촉구하고 나섭니다.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지난 일주일간 민주당의 최대 쟁점이었다. 근데 오늘 출근길에 국회의원회관으로 처음 출근했죠. 제가 썸네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 벌써 이른바 개딸들,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축하 화환을 한 60개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쯤은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달 남짓 남았죠. 그리고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전당대회 당권도전 대비한 캠프를 차려야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지난 일주일간 당이 본인 출마 여부를 가지고 지금 거의 쪼개지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책임감,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아니 이재명 책임론, 그러니까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이재명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당신은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걸 질문했죠. 그랬더니 열심히 듣고 있답니다. 자기 생각을 질문했는데 남의 얘기를 듣고 있다. 일종의 동문서답 있죠. 그 다음에 친명 친문의 갈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니까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이것도 역시 동문서답이다. 기자들이 하도 동문서답을 하니까 등원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냥 일반적인 초선이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답변을 가름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오늘 당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게 한 말인데, 그럼 이 행간을 읽어보면 그 행간에 답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기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거니까. 그럼 국민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당대표에 안 나올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 행간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다 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대표 문제에 관해서, 자,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 같은 날 거기서 내가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당내 여러 가지 의견 등을 감안해서 당대표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하면서 끝내 자기 당대표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한 말은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은 것, 이게 저는 기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설로서는 당연히 더 가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의원은 이 당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당대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표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횡령 의혹,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그리고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 말에 따르면 뭐 고등동 거기도 또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혹,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죠. 아마 앞으로 한 달쯤 있으면 이 수사 결과가 대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같은 경우는 그때 김혜경 씨를 아마 경찰이 소환조사할 거려. 그런데 그 소환조사한 이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소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은 뭐 국회가 바쁘다, 뭐 전당대회가 어떻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소환을 계속 늦추거나 불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이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계속 국회의원 배지로서 방탄으로 이제 막아가면서 또 하나의 방탄을 치려면 자기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대표를,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면, 자, 그럴 경우에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그거를 방어해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로 1차 방탄, 그 다음에 당대표로서 2차 방탄을 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은 종천 의원이 말했듯이 무조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변이 없는 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전혀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재명 의원이 당내 핵심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말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걸 뒤집어 봤을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대표는 출마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재명 책임론? 그거는 뭐 국민이 정치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재명 책임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발언을 뒤집어 보면 이재명 의원의 속내가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기자들 개념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이트 기사로는 쓸 수 없지만 해설 기사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의원이 한 말보다는 그 한 말의 이면에 있는 이재명 의원의 의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